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5월 2일 화요일 오후 3시 29분입니다. 세계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요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은 또 다시 시장이 이제 초록색, 그러니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제 위쪽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솔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이런 방향성을 꺾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이제 지켜보면 된다고요. 애플 실적과 FOMC 회의 등등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다 있고 미국 고용 지표도 금요일 날 발표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오른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오늘 떨어진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. 아직까지 일단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는 방향성이 안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중국은 휴장이었고 유럽은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다 답답한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체크만 하자면은 오늘 경제 지표들이 좀 몇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.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깜짝 인상했다라는 거, 25bp 인상했다라는 거, 동결 예상이었는데 25bp 올렸어요. 물론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긴축 우려가 좀 남아있긴 하구나. 여전히 인플레가 부담스럽긴 하지. 예,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합니다. 그죠? 이것 때문에 뭐 금리 인상 확률 뭐 조금 올라가고 뭐 또 그리고 달러가 조금 뭐 약세를 보이고 신흥국 통화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이런 영향을 좀 미치긴 했는데 뭐 결정적인 건 아니다. 그냥 뭐 잔잔한 재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독일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또 굉장하네요. 그죠? 독일, 유럽 쪽은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나올 때마다 하여튼 충격적입니다. 1분기 GDP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에 이어서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지금 보시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일단 유럽 경기가 뭔가 안 좋긴 한가 보구나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지표들이 나와도 유로존 인플레는 아직도 CPI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아직도 뭐 50bp를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죠. 예. 뭐 하나 해결된 게 없는. 그리고 참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밤에 이 유로존 물가 지표 발표되네요. 그죠? 요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FOMC 회의 전에 뭐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잘 없는데 이거는 조금 볼만할 것 같아요. 코어 CPI, CPI 이런 지표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. 특별한 거 없고 오늘 밤에 뭐 기업 실적들 발표도 뭐 특별한 거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.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렇게 큰 회사들은 일단 뭐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뭐 물론 뭐 화이자, AMD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뭐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. 애플 정도 되는 게 이제 발표가 돼야 좀 중요하겠죠, 그죠? 기업 실적 발표도 이제 거의 다 끝난 상황이라 오늘 밤에는 그 유로존 물가 지표 정도 지켜보면 되겠다. 유로존 물가가 높게 나오면 또 긴축 우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.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른 거는 특별히 없고요. 그래서 그냥 뭐 시간 잘 보내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거의 끝에까지 다 와 가는데요. 조만간 하여튼 어떤 시기든 뭐 방향성이 나오긴 나오겠죠, 그죠? 예.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뭐 기대도 할 것도 없고 실망도 할 거 없고 그냥 지켜보면 된다. 지금 뭐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. 많이 올라와 놓고 일단 방향성 고민하고 있고 좀 약한 증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싼 고점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자리고 혹은 조금 좀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죠. 그냥 뭐 지켜보면 됩니다. 오늘 뭐 특별히 그래서 할 만한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한국 증시 코스피는 어딘가 이제 중요했던 라인을 돌파한착했으니까 일단 위쪽으로 조금 더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쌍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. 그죠? 아래쪽 보시는 분들이 아직 포기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. 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주식을 잡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지난번에 이 금요일 날의 하락이 속임수였던 게 밝혀졌으니까 일단 더 올라간다. 여기서 주식 사셨던 분들은 조금 더 버텨보면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이번에 주식 사셨던 분들은 하여튼 일단은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뭐 계속 뭐
네, 버텨보시면 될 거고, 하락 보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아직 어딘가 넘어간 거 아니니까 버텨볼 수 있는 거고, 계속해서 어떤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, 예, 진행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거 점검할 거 없는 것 같고요. 뭐 코스닥도 그렇습니다. 코스닥은 뭐 완전히 방향성이 좀, 코스피는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가지고 보면은 전일 음봉을 완전히 극복해서 이제 새로운 가격대로 레벨업을 했는데, 코스닥은 그렇지 않죠. 코스닥은 음봉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이거 그냥 뭐 특별히 할 말 없는,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, 이거 뭐 알 수 없는 뭐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지금 아래쪽으로도 포기할 게 아닌, 위쪽으로도 포기할 게 아닌, 그냥 뭐 계속해서 그런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환율 잘 올라가고 있고요. 환율도, 환율은 하여튼 계속해서 달러는 들고 가면 된다. 1340원짜리 오늘 안착 여부가 좀 이제 중요했었는데, 일단 40원 안착할 듯한 분위기네요. 그죠? 아마 안착할 것 같네요. 종가상으로.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다. 가만히 지켜보자. 이 정도 이야기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오늘 특별히 뭐 점검할 만한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. 그죠?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똑똑 같습니다. 이런 것도 이렇게 쌍고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, 충분히요. 그죠? 쌍고점 만들어낼 수도 있고,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전고점 매물 소화하고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,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근데 일단 중요한 어떤 저항대에 걸치긴 한 겁니다. 전고점 여기 있죠? 전고점에 걸쳤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들도 대부분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. 예, 대부분 다 에코프로 친구들도 그러고 쌍고점 가능성 있다.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단 지난 2거래일 동안 명확히 어딘가 못 넘어갔죠. 이러면 일단 아무리 오늘 상승 마감이라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뭐 근거라고 봐요. 그죠? 이런 거 충분히 근거로 활용할 수 있죠. 여기가 중요한 어떤 정고점이었는데 못 넘고, 여기서 이제 이거 두 번째 테스트 한 건데, 두 번째 테스트했는데 2거래일 동안 어디 못 넘었으니까 조금 더 근거가 좀 강화될 수 있겠죠. 아래쪽으로 보는 근거가요.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아직까지 후끈후끈합니다. 예. 뭐 당장 뭐 급락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, 다시 보시면 상한가 가는 종목이 한 10종목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좋다. 뭐 근데 좋을 수도 있죠. 그죠?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명시적인 악재가 이제 싹 다 사라졌으니까, 은행 이슈 일단 다 해결돼서 쏙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, 미국 증시는 뭐 봐야 되겠습니까? 뭐 당연히 그죠? S&P 4200짜리, 4200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. 이 자리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. 예, 근데 지금 이제 원칙상은 이제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긴 맞죠. 단기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들 다 위에 있고, 올랐던 거 지난번 몇 거래일 동안 급하게 올랐다가 이제 중요한 저항 맞고 나서 하루 지금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원칙상은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는 보면 되는 거고, 오늘 밤에 못 넘어가면 또 이제 분위기 좀 깝깝해지는 거죠.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스닥도 그렇죠. 네, 나스닥도 이 어딘가를 이제 전고점 자리 지금 살짝 그 턱걸이해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턱걸이에요. 계속해서 확실히 이게 위쪽으로 그 철봉을 넘어가야, 그래야 넘어간 거지. 아직까지 이거 넘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네, 뭐 특별히 일단 뭐 할 말은 없고요.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자. 넘어가면은 이제 위험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, 그죠? 특히 나스닥은 뭐예요? 특히 나스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너무나 강하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S&P가 여기를 뭐 넘어가는 의미하고 이 나스닥이 거기를 넘어가는 의미하고 분명히 다릅니다. 그죠? 참고로 참 그 S&P 같은 경우도요. 이건 참 잘 보긴 해야 됩니다. 지금 4200이란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죠. 여기가 4200짜리란 말이죠. 2월 2일날 만들어놨던 고점. 여길 넘어서면 레벨업이에요. 레벨업이라서 얘도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고, 뭐 그런 거다라는 거.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위쪽에 어딘가 이제 직전 고점, 뭐 전고점 또 다시 저항이 있긴 있는데, 아무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 자리다. 지금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랫동안 이 포지션 끌고 왔는데 이제 조만간 하여튼 결론이 나긴 나겠죠. 어느 쪽으로든요. 물론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증시 방향 이번 주에 꺾였다 라고 해도, 뭐 이번 주에 꺾였다라고 해도 뭐 이게 뭐 당장 금융위기로 가는 신호다,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그죠? 이제 하방으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일 뿐이지, 이제 뭐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저 밑에 있는 전저점을 붕괴시켜야 이게 뭐 위기로 간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요.
사실 뭐 지금은 그렇다.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지금 꺾인다고 해도 사실 뭐 완전히 뭐 이게 뭐 위기로 간다. 뭐 이번에 꺾이면 위기로 간다라는 뭐 신호다. 사실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. 이번에 꺾이냐 마느냐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방을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냐 없냐 이제 그런 걸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. 뭐 사실 이번에 꺾인다라고 해서 바로 뭐 이제 은행이 망하고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, 그죠? 이번에 꺾인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전저점까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거고, 이번에 만약에 꺾인다라고 해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꺾이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요, 그죠?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갑자기 아침에 말씀드린 뭐 CMBS 뭐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뭐 터졌다. 그럼 이거 이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죠. CMBS 이야기가 나왔는데 CMBS에 뭐 투자한 지역은행들이 몇 군데가 또 뭐 휘청휘청한다. 그 정도급 이슈가 나오면 이러면 이제 이번에 꺾인다 하더라도 이제 금융위기로 간다 이렇게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, 아무튼 어떤 이슈로 꺾이느냐도 중요합니다. 꺾일지 안 꺾일지도 모르는 거고, 꺾인다 하더라도 어떤 이슈로 꺾이느냐 뭐 이런 것도 일단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.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시장이 꺾인다 하면은 이제 이거에 어쨌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, 뭐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이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,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. 대부분 그냥 뭐 답답한 방향성 고민하고 있고, 그죠? 달러도 금리도 뭐 국제유가도 물론 뭐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, 아직 뭐 시원하게 뭐 일단 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. 다들 그러니까 FOMC 회의하고 애플 실적하고 이런 거 앞두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? 뭐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뭐 더 이상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. 오늘은 그냥 여기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